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연간 소득을 0원 소득 없음으로 신고한 개인 사업자가 105만 명입니다. CEO 레이더 시간입니다. 자영업자 현황 얼마나 심각하길래. 자영업자 현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자영업 비중이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위는 콜롬비아입니다. 2위 멕시코죠. 6위가 코스타리카입니다. 한국이 7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1위, 2위 콜롬비아, 멕시코, 코스타리카 농업이죠. 농업이니까 자영업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농업 종식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영업 비율이 굉장히 높은 관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자영업의 형태로 잡히면 그거 뭐 희망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1차,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면서 나이 많은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는 것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주목해서 보아야 될 측면이 있죠. 1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705만 명이고요.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954만 명입니다. 이 두 그룹이 은퇴해서 1600만 명의 베이비 부머 은퇴자들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고령화되기 때문에 점점점 어려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영업자 연령별 비중을 보면 이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와 자영업의 증가와의 연관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00년대를 보면요. 자영업자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20대 이하가 이렇게 나오고요. 60대 이상이 36.8%, 50대, 60대 이상 합쳐서 36.8%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2024년으로 넘어오니까 60대, 50대의 자영업 비율이 64.5%입니다. 64.5%.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의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5, 60대 은퇴 이후의 삶을 자영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경험치로 보더라도 제가 주변을 다녀보면 작은 자영업 매장에 5, 60대 또는 70대 할아버지 분들이 계신 경우를 많이 봅니다. 고령 자영업자가 증가되면 뭐가 문제냐? 주로 진입 장벽이 낮은 운수, 창고, 숙박, 음식, 도소매, 건설업 등의 자영업자들이 몰려 있어요. 이들 업종은 경쟁 자체가 치열하고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습니다. 특별히 60대 신규 자영업자의 35%는 연간 영업이익이 1,000만 원도 미치지를 못해요. 1인당 연간 매출은 60대가 3,000만 원, 70대가 2,000만 원, 40대가 4,600만 원인데 크게 낮죠. 그러니까 잘 준비를 해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자영업, 그러니까 좀 더 내가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한다는 느낌보다는 몰려서 한다는 느낌이 많죠. 월 100만 원도 못 버는 사장님 사상 첫 900만 명을 넘었다. 2025년 자영업 리포트 자료를 보니까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연간 소득을 0원 소득 없음으로 신고한 개인 사업자가 105만 명입니다. 그리고 1,200만 원 미만으로 신고한 개인 사업자는 816만 5천 명이었어요. 1,200만 원 미만은 뭐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것 불구하고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된다는 뜻이죠. 월 소득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개인 사업자가 처음으로 900만 명을 넘어서 전체의 75.7%에 이른다는 이야기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311만 명 이상 증가한 겁니다. 버티지 못하고 폐업이 늘어가는 자영업이죠. 2000년도의 자영업 비중은 27.8%였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 1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를 시작한 2015년에 22.1%고 2024년 현재는 19.8%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의 전체적인 비중 자체는 줄어들고 있지만 그 안에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증가율은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대한민국 자영업자 순위 추이는요, 1997년 590만 명에서 소폭 올랐다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이로 오고 있기는 합니다. 문제는 뭐냐? 고령 인구의 자영업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자영업은 550만 명 수준 되겠습니다. 문제는 개인 사업자의 대출금을 보면 이들이 어떤 상황인지 좀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요, 창업을 가장 많이 하는 나이대는 40대입니다. 전체 연령 중에서 창업을 가장 많이 하는 나이대는 40대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개인 사업자의 대출금 증감을 보자면 사업을 잘하고 있다, 대출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죠. 사업을 못하고 있다, 대출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20대부터 50대까지의 대출금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모양새를 보인 반면 60대 이상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24조 7천억 원입니다. 대출금이 급증했습니다. 60대 이상의 대출금이 늘었습니다. 채무 불이행 개인 사업자의 증가폭을 보더라도 채무 불이행하는 개인 사업자의 비중의 증감폭을 보니까 60대 이상이 52.4%,
그러니까 전에는 채무 불이행했던 사람이 100명이었어요. 그런데 증감률을 보니까 100명이었던 채무 불이행자가 150명으로 늘어난 연령대가 60대 이상입니다. 상대적으로 20대 이하는 5.9%, 30대 24%, 40대 31%, 50대 39%. 이거 늘어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개인 채무 불이행 개인 사업자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채무를 유예해 주었기 때문에 이 증감폭은 지금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나 60대 이상의 증가율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자영업 현황 경제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 AI와 소통한 결과 이런 관점들을 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경기 침체와 내수 위축의 악순환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잘 있어야 이분들도 원료를 사고 재료를 사고 마케팅도 하고 고객을 위한 홍보도 하고 이분들이 살아나야 소비의 주체가 되죠. 이분들이 물건을 많이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장사가 되니까 하다못해 뭐 포스 기계도 더 사고 테이블도 좀 고치고 주방에 잘 이렇게 문제가 생겼던 뭐 워싱기도 좀 고치고 그래야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전체 대한민국 경제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위축되는 거예요. 소비를 줄이는 겁니다. 물건 안 사요. 전반적으로 내수 경기가 침체되는 것과 자영업 침체와는 직결되어 있죠. 두 번째, 고령 자영업자 집중의 구조적 위험이 있는 겁니다. 이분들의 경우는 이 자영업이 어려워지면 다른 대안이 아예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경제 성장, 금융 안정에 중대한 리스크가 됩니다. 가계대출도 문제거니와 이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경제 전반의 금융 리스크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불안정도 심각화되는 겁니다.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들이 이 경제가 섞여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그 오피스와 자영업자들이 존재하는 오피스가 구별되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할 때는 20, 30대와 일을 했어요. 점심밥 먹으러 나왔더니 60, 70대들이 설렁탕집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구별되는 겁니다. 자꾸 섞여야 되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요, 정부도 계속해서 대안을 제출해 왔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자영업자 전체 비중이 약 20% 나오고요. 자영업자가 550만 명입니다. 이들 중에서 한 달에 100만 원 못 버는 사람의 비중이 922만 명. 922만 명 나오고 있는 거고요. 국제적 비교로 본다 하더라도 높은 비중 되겠습니다. 구조적 요인도 있습니다. 한국 자영업자 비중이 좀 높다는 것이고요. 경제적 요인으로 보면 내수 부진,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었다는 거. 이게 너무나도 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자영업이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이 전체 비중의 3분의 2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영세성이 있는 겁니다. 폐업 후 실업률은 20% 이상입니다. 폐업하면 다른 일을 할 게 없어요. 20%가 그냥 실업 상태로 놓이게 되는 거고 빈곤 위험으로 바로 직결됩니다. 재취업, 재창업이 어려움이 있죠. 어디 가서 내가 편의점에서 알바라도 하면 한 달에 209시간 근무한다고 치고요. 주 40일, 주 40시간 근무한다고 치면 어디 가서 알바라도 하면 한 달에 210만 원은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영업을 하면 모든 비용 내가 다 스트레스 받고 월에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가져오는 거죠. 우리 집으로.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영세층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정규직 투쟁을 하고 근로자 권익 향상 투쟁을 하고 그래서 전체 근로자들 우리나라 비정규직이 한 500에서 600만 명 정도 되죠. 그중에서 최저임금 대상자가 한 3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영업자가 이제 550만 명이에요. 상대적으로 노동권이 향상되는 동안에 자영업자들의 여건은 개선되지 않은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자영업하는 것보다는 알바로 하는 것이 더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50, 60대, 70대들은 어때요? 어디 가서 직장 내가 원서 내면 그 원서 합격 자체부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종종 중간중간에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우리나라가 나이 문화, 호칭 문화, 그 다음에 그 경험 문화 이런 것들을 좀 낮춰야 60, 70대에 계신 분들이 어디 가서 30대 사장 밑에서 내가 지금 알바라도 할 때에 어이구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누가 그게 고용되겠습니까? 고용되지를 않죠. 그러니까 연령 구별을 조금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좀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문화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현장부터 좀 개선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바라보는 자영업 고령화의 현상 어떻습니까? 자영업자 수가 감소하면 소비시장 축소가 되고 B2B 거래의 축소 가능성도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설렁탕집을 연 김경민 자영업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제가 나이를 더 먹어가지고 한 10년 지나서 60대 중반 돼가지고 설렁탕집을 열었어요. 그러면 포스 사용합니다. 자, KT 대기업이죠. 자, 그러면 식자재 씁니다. CJ. 예. 자, 식자재 쓸 때에 물건 택배합니다. 예, 대한통운. 자, 물건 급할 때 쿠팡에서 삽니다. 쿠팡. 대기업들도 자영업자에게 물건 팔아먹어야 돼요.
기업이 바라보는 자영업자들이 망하면 안 돼요. 기업들, 대기업들 입장에도 자영업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배달의 민족, 이 설렁탕집이 장사를 해야 배달비라도 받을 거 아닙니까? 인테리어 회사들, 다 이 자영업자들이 살아나야 물건도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기업도 자영업자들이 살아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도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B2B 서비스 기업들, 프랜차이즈 및 유통 기업들, 신사업, 신생 서비스, CSR, ESG 여러 가지 관점에서 자영업자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업들도 함께하고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경영자의 시선에서 사회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CEO 레이더. 오늘은 이 시간 자영업자 현황 얼마나 심각하길래 그럴까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